자,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할 내용은 미적분 교과서 43쪽 중단원 마무리 12번부터 14번까지 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직선 x-3y 플러스 3은 0. 자,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x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를 각각 이렇게 두자. 자, 이때 이 급수의 값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단 지금 A1은 A2보다 작고 또 A는 A3보다 작고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즉,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점들은 그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죠. 자, 그 점들 중에서 지금 일단은 x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들을 찾아서 이렇게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x자리에 1을 한번 넣어서 y값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또 뭐 x자리에 2를 넣어보고 3을 넣어보고 이렇게 무턱대고 뭐 넣어서 또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일단은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x-3y 플러스 3은 0인데 자, 우리가 이 둘을 이쪽으로 이항시켜 주게 되면 자, x는 3y-3이 되고 자, 여기서 3을 묶어내면 자, x는 3의 y-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보면 좀 xy 값이 전부 다 자연수인 점들을 찾기가 더 편합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x는 지금 3 곱하기 어떤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x가 3의 배수만 되겠구나. x 값은 3의 배수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자, 첫 번째 그럼 만약에 이 x 값이 3이면 y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이쪽 값이 3이 되기 위해서는 얘 값이 1이어야 되니까 y-1이 1이어야 되니까 y는 2가 되겠죠. 그리고 x 값이 6이다 라고 하면 중간에 4, 5를 체크하지 않고 바로 6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 x 값은 3의 배수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y 값은 얼마여야 되겠느냐? 그럼 똑같이 해보면 y는 3이어야 되고 그럼 x가 9가 되면 y 값은 얼마여야 됩니까? 4여야 되고 x가 12면 y 값은 5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바로 A1, B1이 되는 거고 얘가 A2, B2 얘가 A3, B3 얘가 바로 A4, B4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자, 이 숫자들을 잘 보면 자, 이 3, 6, 9, 12 지금 이 숫자들이 바로 A1, A2, A3, A4가 되는데 그러면 이 AN 수열 우리가 이 AN만 따로 떼서 수열로 생각해 보면 이 AN은 어떤 수열이 됩니까? 바로 첫째 항은 3이면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 지금 AN은 그러면 3N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bn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bn도 한번 보면 지금 2, 3, 4, 5 이게 B1, B2, B3, B4가 되는데 bn은 그러면 어떤 수열이냐? 첫째 항은 2면서 공차는 1인 등차 수열이구나. 따라서 bn은 또 n 플러스 1이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n, bn이 3n, 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찾을 수가 있고, 자, 이 찾은 놈을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 보면, 자, 구하고자 하는 급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n n 플러스 1의 1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정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3은 시그마 바깥으로 꺼내게 되면, 자, 얘는 3분의 1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얘만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자, 얘는 우리가 그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급수의 합을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이 과정은 선생님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은 교과서 31쪽에 예제 1번을 꼭 한번 복습하기 바랍니다. 예제 1번에 이 급수의 값을 계산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혹시나 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지금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자,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자, 요 놈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수열의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AN은 우리의 등비급수 공식에 의해서 1 빼기 R분의 A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지금 얘가 값이 6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또 급수식을 보면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2n인데, 자, 얘는 쉽게 얘기해서 이 an의 짝수 번째 항들만 모아둔 수열이 되죠. 즉, 요 n 자리에 여기 1부터 한번 넣어서 대입을 해보면, 즉 얘는 지금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자, 이렇게 더해 나가는 급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쪽 이 값 항들을 우리가 요 AR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얘는 지금 AR 더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AR 다섯 제곱 더하기, 자,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요 놈들을 잘 살펴보면, 자, 얘네들도 지금 이 각각이 하나의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고, 자, 얘네들을 무한히 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얘도 등비 급수가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잘 보면 첫째 항이 AR이고 공비는 R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등비급수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얘는 1 빼기 r 제곱분의 ar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값이 2다 라고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 분모를 자, 이 앞에 1도 1의 제곱이라고 보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지금 1 마이너스 r 1 플러스 r이 되고, 자, 위에는 a 곱하기 r이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1 빼기 r 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분의 r이다, 이렇게 두 개의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 앞에서 구해놨듯이 지금 1 빼기 r 분의 a가 6, 즉 요 놈이 지금 값이 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얘는 6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r이 되고, 지금 얘가 값이 2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여기는 약분이 되면서 6r이 될 것이고, 자, 이쪽은 2 더하기 2r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면 4r은 2다. 양변을 4로 나누어 주면 r이 2분의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앞에 식을 보시면 1 빼기 r 분의 a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r 값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 대입시켜 보면, 자, 얘는 1 빼기 2분의 1분의 a가 되고, 즉 2분의 1분의 a가 되고, 자, 얘는 2a가 되는데 얘가 지금 값이 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a가 3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등비 수열이 an이 등비 수열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등비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냈죠. 첫째 항은 지금 3이고 공비는 2분의 1이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지우고 이제 요 뒤에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 an의 제곱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얘는 한번 풀어서 적어보면 지금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자, 이것을 계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A1, A2, A3을 A와 R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얘는 결국에는 A 제곱 더하기 A 제곱 R 제곱 더하기 A 제곱 R 4제곱 더하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 이 각각의 이 수들이 지금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등비 급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첫째 항은 a 제곱이 되고 공비는 r 제곱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위에서 요 a와 r 값을 구해놨기 때문에, 즉 지금 a 제곱은 9가 되고 r 제곱은 4분의 1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얘는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등비급수 공식을 이용하면 자,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인데 지금 이게 1 빼기 4분의 1분의 9가 되는 거고, 자, 얘는 그러면 4분의 3분의 9가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3분의 36이 되는 거고, 약분하면 답은 1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1이 있는데, 자, 이 A1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A2를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정사각형 A2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A3을 만든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하면 정사각형이 무수히 많이 생기겠죠. 그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던 학생들은 느낌이 대충 오겠지만, 이렇게 도형이 계속 반복되고, 근데 이 도형이 어떤 일정한 비율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문제는 대부분 다 등비급수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 문제는 그림만 보고도 이거 등비급수 활용 문제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등비급수는 결국에는 1 빼기 r분의 a 이렇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뭐만 찾아내면 된다? 첫째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되죠.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A1의 넓이, 이 A1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바로 한 변의 길이가 4다라고 주고 있기 때문에 A1의 넓이는 당연히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2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A2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2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변의 길이는 알지 못하고 이 A2의 대각선 길이만 알고 있죠. 이 대각선 길이가 지금 4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2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자, 혹시 정사각형의 성질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뭐 바로 항상 정사각형에서 이 한 변과 이 대각선은 1대 루트 2가 된다. 이걸 혹시 알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그렇게 푸셔도 되고, 혹시 그걸 모르는 학생들은 또 뭐 이렇게 A 여기가 직각이니까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도 A 값을 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보면, 자, 결국에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빗변 길이가 4고 여기 변 길이 A, 여기 변 길이가 A인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우리가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4의 제곱 16이 된다. 그러면 이 A 제곱이 16이 된다. 그러면 A 제곱이 8이 된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A2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 A2의 넓이가 바로 A 제곱이 되겠죠.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고, 우리가 정사각형에서는 이 한 변 길이를 제곱해주면 그게 바로 넓이가 되니까, 자, A의 넓이는 8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솔직히 여기까지만 하면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금 이놈이 등비급수를 이룰 거다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고 있고,
첫째 항을 구했고 그럼 둘째 항이 8이란 얘기는 공비가 얼마란 얘기겠습니까? 공비는 2분의 1이란 얘기겠죠. 따라서 자, 정답은 1 빼기 2분의 1분의 16이 되고 이건 2분의 1분의 16이 되고 답은 32가 된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혹시 수능이나 어떤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림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막 길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 대부분 등비급수 문제이고, 등비급수는 결국에는 첫째 항과 공비만 찾아내면 되고, 근데 이 공비는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첫째 항과 두 번째 항만 찾아내면 이 공비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부분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만 찾아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지레 겁먹지 말고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몇 번 풀어보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좀 몇 번 풀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유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답은 금방 찾아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뭐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복습해 보는 게 문제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진짜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에서 이 n번째 정사각형을 AN이라고 하고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넓이는 그럼 SN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이 SN이 바로 지금 AN의 제곱이 된다 라고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다음번에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은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그놈의 한 변의 길이는 AN 플러스 1, 넓이는 SN 플러스 1이다 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길이가 AN이 되겠죠. 대각선 길이가 AN이 될 겁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자, 이게 AN 플러스 1 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AN 플러스 1인데 자, 요 놈의 대각선 길이가 지금 A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면 자, A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지금 AN의 제곱이 되는데 양변을 2로 나누어 보면 지금 AN 플러스 1의 제곱이 2분의 1의 지금 AN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적혀져 있지만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요 놈이 바로 SN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지금 이 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제곱했기 때문에 자, 얘가 바로 SN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이 SN 플러스 1이 바로 2분의 1의 SN과 같구나. 즉 앞에 사각형 넓이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그 다음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넓이들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 문제는 뭐 이렇게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지만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요
과정도 한번 정리해보는 공부를 꼭 같이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